왕금 호텔 그룹은 김정훈 전 대표님이 주관하신 일본인 부모님이 그가 겨우 7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나자 한국으로 데려와 김정훈의 손에 길러진 민석. 그리하여 그가 취임식에서 언급한 어머니와 형은 생물학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온몸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임사가 한창 이어지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민석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아버지를 보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오른 민석. 괜찮아? 다이조부. 하지만 결국 단 한마디도 뱉지 못한 채 민석의 품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만 아버지 김정훈.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갑작스러운 전임 대표이사의 죽음으로 민석이 대표이사에 오르지 못한 채 황금호텔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은 중단되었는데요. 영정사진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어머니와 형. 뻔뻔하고 가증스러워. 가족과 회사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모진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어머니. 그녀가 들이민 것은 바로 민석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 증명 서류들. 이게 뭐예요? 그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자 발뺌할 생각 말라는 어머니가 제시한 것은 민석이 돈가방을 건네받는. 저 모르는 일이에요. 민석은 절박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에 그녀는 난 널 아들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신 황금호텔의 후계자 자리에서 당장 내려올 것을 종용한 어머니. 그녀는 핏줄이 아닌 민석은 자격이 없다며 이제부터 후계자는 희승이야. 형, 민석은 형 김희승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어머니는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일본어로 해야 알아들어?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황금호텔 도쿄 지점의 부지배인으로 임명한다는 인사 발령서를 들고 새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형 김희승을 찾아간 민석. 저 변령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친동생이 아니었음에도 항상 민석을 챙이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한 김희승. 부탁한다 민석아. 형 믿고. 아버지의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준 형의 말에 따라 일본으로 떠났고 얼마 후 황금호텔 도쿄 지점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모코는 홀로 고군분투 중이었는데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진료를 마감하려던 찰나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하며 병원을 찾은 민석. 大丈夫ですか? 助けてください. 진료 시간은 이미 끝이 났지만 환자를 보기로 한 모모코. 마침 그는 한국인이었기에 통역은 민석의 몫이었는데요. 動かしますね。少し痛むと思いますが。 움직일게요. 아프시겠지만. 시키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민석, 쓸데없는 얘기까지. 大丈夫ですか? 잠시만요. 마침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기에 곤란해할 것 같아 병원까지 부축해서 데리고 왔다는 민석. 잠시 후 그는 한국인 환자를 택시에 태워 보냅니다. 일본에서 한국분에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그를 보내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민석에게 문득 떠올랐던 것은 모모코의 꼬르륵 소리. もちゃ先生、差し入れですよ。さっきの患者さんがお礼にって。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민석. 한국에 있는 형 김희승에게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밤이 깊도록 그가 기다리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日本語は話せますので皆さん気軽に話しかけてください. 다음날 아침 도쿄 지점의 부지배인으로서 종업원들 앞에 서서 첫 인사를 건네는 민석. 그러나 지점의 총책임자인 지배인의 텃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가 최상급 VIP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에 묵고 있음을 강조한 지배인은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가 엄청난 양의 야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당황한 그녀는 혼자 다 먹으려는 게 아니라며 そんなに食いしん坊じゃないです。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병원. 병원 입구에는 어제는 보지 못했던 헤어져 있었습니다. キム・ミンソクさん、韓国人の患者さんの通訳してくれた。 알고 보니 이 병원 사람들은 동네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는 어린이 식당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この子供たちは親が忙しくしてる子って。 아이들을 바라보는 민석의 머릿속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배식을 돕는 그는 금세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는데요. また来てくれませんか? 그녀는 아이들이 그를 다시 찾을 것 같다며 꼭 다시 와달라고 했고 흔쾌히 수락한 민석. 그날 밤 민석은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형 김희승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민석이 만든 부침개는 아이들 사이에서 대인기였고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처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 민석. 민석군, 사이고! 아이들을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민석. 일본에서 갓 한국에 온 그는 좀처럼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이 바로 희승이었던 것인데요. 내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 형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던 민석. 드디어 날아온 희승의 답변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부유층 고객을 주된 타깃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답장이 아닌 기자회견 영상을 보내온 희승. 영상 속의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오직 부유층만을 겨냥한 수익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은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느긋한 미소질 수 있는 호텔이잖아. 충격에 휩싸인 민석이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비수보다 날카로웠던 형의 대답. 형이 지금껏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그는 지금까지 민석에게 잘해주었던 모든 행동이 대표이사였던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며 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황금호텔 한국지사.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그의 말에 넋이 나가버린 민석. ここがこれから君の居場所だよ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빗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さん 모모코는 비에 흠뻑 젖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석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진 의자. 자신이 있을 곳을 드디어 찾은 그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도쿄 호텔에 얌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민석의 계모가 한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황금호텔 도쿄 지점의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민석이 구해준 바로 그 남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던 그때 모모코의 병원에서 깜빡 잠이 든 민석.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꿈을 꾸었는데요. 그가 마주친 것은 역시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던 한 여자아이. 같은 날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두 아이는 병원 벤치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인데요. 私がずっと大切にしてる言葉があって 무언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 그에게 그녀가 들려준 것은 바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가 항상 떠올리곤 한다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말. その言葉って 병원장 때문에 이야기를 마저 하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 그가 떠올린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만났던 그 소녀. もう会えない会いたい 힘들어하는 소녀에게 어린 민석이 들려주었던 주문이 바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였던 것인데요. 모모코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았을까 궁금해하던 그는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보기로 결심합니다. 何度でも何度でも向かっていけばいつか木は倒れる 어린 시절 이후로 잊고 있던 그 속담을 떠올린 그는 다음날 지배인을 찾아가서는 부지배인 직함을 놓고 말단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足からず 벨보이 복장을 입고 나타난 민석. 마음속으로 속담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시작해볼 것을 다짐합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ようこそ황금 호텔에. 민석의 백이종구는 김희승이 심어놓은 스파이에 의해 금세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 소식을 듣자 당장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계모는 길길이 날뛰지만 김희승은 눈에 보이는 곳에 그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김민석,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벨보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중인 민석에게 떠오른 것은 그에게 속담을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 それは韓国のことわざでね。韓国の 피곤하지만 기분 좋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민석,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가던 모모코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혹시 무슨 좋은 일 있냐며 どうしてですか？背中がほわーって 벨보이로 셀프 강등한 것뿐만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살고 있는 민석. 집을 알아보려던 그는 주변을 돌아보는데 곳곳에 묻어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종합병원에까지 오게 된 민석. 그가 마주친 것은 모모코와 친한 의사 타쿠토였는데요. じゃあ桃子と同じか。 모모코 역시 어린 시절에 그 병원에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타쿠토의 말을 듣고 그녀가 어릴 적 그 소녀임을 확신하게 된 민석. それっていつ頃ですか？ 23年前とか。 그녀를 만나러 병원에 찾아간 민석. 자신도 그 속담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먼저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모모코. 絶望していた私を励ますために教えてくれた。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다는 얘기를 꺼내려던 찰나 모모코가 꺼낸 한마디는 タクトが教えてくれました。だからタクトには感謝してるんです。 주인공 시손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배우 오만석과 김주령, 김도환이 오늘 보신 드라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에 출연했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것처럼 이 작품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한국 재벌가에 입양됐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남자가 역경 속에서 사랑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3명이 출연하는 1드인데다가 시손준의 한국어 연기까지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세 사람은 주연 배우 시손준이 연기하는 김민석을 입양한 한국 재벌가 가족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만석은 양아버지이자 황금호텔 그룹 회장 김정훈 역을, 김주령은 양어머니 김경화 역을, 김도환은 형 김희승 역을 맡습니다. 이 드라마는 AKB48과 노기자카 46 등 일본 인기 걸그룹을 만든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기획했다고 알려졌으며 한국 속담을 제목으로 삼았고 시손준이 한국 재벌가 양자 설정에 맞춰 한국어 대사까지 소화하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만석은 JTBC 기적의 형제 이후 3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며 김주령과 김도환은 지난해 웨이브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에 함께 출연한 데 이어 이번 작품에서는 모자 관계로 다시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4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현지에서 방영 중인 작품으로 현재까지 시청이 가능한 국내 OTT 플랫폼은 없습니다.